자, 반갑습니다. 자, 쌤이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 6월 모평도 이제 지나갈 거고, 쌤이 이제 6월 모평 이제 바로 전인데, 6월 모평을 치르고 나면 아마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이제 총평이나 다른 영상에서도 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쌤이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특히나 현역 같은 경우들은 기말고사가 이제 곧 끝나가잖아. 물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지만 6월 지나면 끝나잖아. 그죠? 그럼 6월 지나면 끝나고 이제 뭐 해야 돼? 그저 수능에 돌입을 해야 될 건데 고민을 했어. 우리 친구들이 자꾸 오답노트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문제를 찢어 붙여놓고 해설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절대로 있어 없어? 없어. 이 문제는 다시 안 나와요. 그치? 수능 문제 똑같이 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그런 좋은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수학에 대해서, 즉 수투나 수원이나 뭐 미적이나 확통이나 기하나 얘네가 요구하는 방향, 요구하는 개념, 요구하는 문제의 해석, 함수 추론법 이런 거를 익혀야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러려면 단순히 그냥 문제만 한번 풀어서는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아, 그 쓸데없이 예쁘게 문제 오려 붙여가지고 예쁘게 해설 쓰고 아니면 뭐 예쁘게 안 쓰더라도 문제 오려 붙이고 옆에다가 풀이 과정 써놓고 이런 쓸데없는 오답 노트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래봤자 도움되는 거 없어. 그냥 연습장에 풀어. 뭐하러 예쁘게 찢어가지고 붙이기까지 해. 그지 않을까? 얘네는 오답 노트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얘가 아니라 뭘 하셔야 되냐면 결국은 기출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는 건 생각의 발상 노트인 거야. 쌤이 이제 표현하는 게 자, 오답 노트다 말고요. 생각의 발상 노트다. 자, 고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하시면 되고요. 자, 쌤 이제 기출에 기출풀이가 1 and 2가 있고 그 다음 이제 N제가 이제 오늘 가거든. 그럼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잖아. 자, 1 and 2에 대해서도 자, 뭐 파트 1 정도는 그냥 풀어 제끼면 되고요. 자, 쌤이 1 and 2가 자, 파트 1이 있고 자, 파트 2가 있고 파트 3이 있잖아. 3점 그죠? 쉬운 4점 정도까지니까 그냥 풀어 제끼시면 되고요. 자, 얘네는 1.4점 정도들이 있을 거야. 그럼 얘네도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풀어내면 되는데 소위 말해서 뭐 15번, 14번, 20번, 21번, 22번 이런 애들 있죠. 자, 이런 정도의 문제들. 자, 15번, 14번도 좀 껴주자. 자, 14, 15, 20, 21, 22. 뭐 괜찮은 사람들은 13번도 괜찮아요. 자, 이런 정도의 문제들. 28번, 29번, 30번. 미적 같은 경우. 자, 이런 애들은 애들아 우리가 뭐를 해줘야 되냐면 이 문제를 출제했을 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어떤 걸 요구하는 건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얘네가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얘는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아마 일부 정도가 되겠죠. 한 30%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자, 어려운 문제는 파트 3에 담겨져 있으니까 자, 얘네들에 대해서는 오답 노트를 하는 게 아니라 발상 노트를 하겠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발상 노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건 결국은 문제 분석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거를 예쁘게 정리할 필요 없어. 그냥 정돈한다. 내 생각을 정돈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을 정돈한다. 아이디어를 정돈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알겠죠? 그러면 무조건 등급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어떤 애들이냐면 쌤이 예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얘가 이제 9월 평가원 22번 마지막 문제였는데 지금 뭐 문제를 풀 거는 아니고요. 자, 예시야. 자, 예시를 보면 자, 첫 번째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럼 첫 번째는 이 문제의 발상 포인트나 간략한 개념 정도를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자마자 하자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보고 우리가 오답을 했잖아. 아,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했으면 그걸 정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생각의 과정, 내 발상의 과정을 정돈하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어떤 개념을 요구하는지 어떤 발상을 요구하는지 포인트를 잡아주자는 얘기야.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얘네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고요. gx가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졌는데 fx 빼기 3이라는 건 그대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을 뿐인 거고 옆에 극한식이 당연히 포인트가 되겠죠. 그치? 저 절대값 극한식이 포인트가 될 건데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그럼 이제 조건을 봐야 돼.
자, F5는 그냥 뭔가 답내려고 하는 거고요. 자, 가족권에서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그럼 무슨 말이겠어, 얘들아? 연속이다. 원래 연속이 되면 연속이라고 그냥 윗줄에 줬겠죠? 조건에서 따로 이렇게 준 건 무슨 뜻인 거야? 그치?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다. 거기를 연속이 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인데 GX가 곱으로 이루어졌고요. 자, 다항함수는 아무리 평행이동 하더라도 연속이기 때문에 자, fx 빼기 3은 그냥 연속이야. 그럼 얘가 연속성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은 옆에 극한식이란 말이야. 그럼 옆에 극한식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어디가 되겠어? 그렇죠. 얘가 불연속이 되는 곳을 우리는 체크를 해줘야 돼. 저 극한식을 해석해서 뭐 해야 돼? 쟤네가 불연속이 되는 곳을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걸 통해서 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우리 불연속을 연속이 되게 만드는 가장 흔한 방법이죠. 뭐인 거야? 곱함수의 연속성인 거야. 그래서 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을 체크해서 옆에 있는 fx 빼기 3이 뭘 갖는다? 근을 갖는다. 인수를 주는 방법이라 했잖아. 근을 갖는다. 요걸 가지고 fx의 식을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자, 나조건. 그럼 요거 체크됐죠? 나조건 g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 그 값이 구체적인 값을 줬다는 건 근에 대한 값을 준 거야. 왜냐면 난 fx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조건하고 나조건을 읽으면서 근, 인수가 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얘가 나조건에선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라는 거구나. 그게 바로 근이구나 라는 뜻이고요. 위아래를 연계해서 근의 구체적인 값이 7이 되도록, 그지? 얘네들의 합이 7이 되도록 우리가 저 알파들에 대해서 함수랑 연계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야. 이것까지 해서요. 그럼 이런 뜻이죠. 자, 가족권부터 다시 불연속이 되는 곳 얘인 거니까 얘가 불연속이 되는 곳을 체크하라는 건 이 극한식을 그렇죠. 얘를 해석하는 게 주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 극한식을 해석해. 근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주안점을 맞춰서 얘가 불연속이 된다에 주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불연속이 되는 곳에 대해서 체크가 됐으면 그게 옆에 있는 fx 빼기 3. fx를 3만큼 평행이동한 애들이죠. 근이 되는 곳이다. 그죠? 근이 되는 곳이다. 체크를 해주고 밑에 얘 또는 얘가 0이 되는 곳 근이 되는 곳을 체크해서 연계를 하란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를 공부할 때는 내가 이 문제를 만약에 시험장에서 풀었으면 생각을 정돈만 해주면 돼. 어떻게 하겠다? 첫 번째, 발상 포인트 및 개념이 뭐가 되겠어? 뭐가 포인트야? 저 극한식이죠. 저 극한식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야. 그러니까 내가 쟤네들의 문제에 대해서 발상 노트를 쓸 때는 극한식을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다. 이 문제가 어떤 발상 포인트랑 개념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적으면 되고요. 그럼 이 극한식의 의미를 해석한 걸 우리는 써주시면 돼. 이해돼요? 극한식의 의미가 이런 의미들이 있다. 근데 뭐랑 연결해야 돼? 그렇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 연속성하고 저 극한식을 연속성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놓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결국은 이걸 통해서 곱함수의 연속성으로서 fx의 인수, 근이라는 걸 파악해내는 게 목적이다가 이 문제의 발상 포인트고요. 곱함수의 연속성을 까먹었거나 곱함수의 연속성을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개념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극한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바로 그게 개념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까지가 발상 포인트 및 개념을 잡는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이 문제의 포인트가 GX식의 의미가 무엇인가야? 여기서 이제 표현을 말을 했던 건데 GX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럼 저 극한식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 그지? 얘네가 이런 뜻이 있구나. 절대값 fx 빼기 h, 불편하면 치환하는 거거든. 절대값 fx 자체를 tx라고 치환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쟤네가 미분계수, 그죠? 우극한, 기울기의 우극한, 기울기의 좌극한에 대한 거를 요구하고 있구나. 그죠? 그럼 기울기 우극한과 기울기의 좌극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죠? 그 값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왜냐면 꺾어 올렸으니까. 맞아요? 꺾어 올렸으니까. 그게 달라지는 곳이 된다라는 얘기구나 인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저 GX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자, 그걸 통해서 쟤네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금 방향이 불연속이니까 자, 결국은 달라지는 곳, 불연속이 되는 곳을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하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 자, 이제 이거라는 거야. 가조건, 나조건이 있으니까 조건 가로 어떤 걸 끌어낼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거야. 계속 같은 말이야. 조건 가로 어떤 걸 끌어낼 수 있는가? 본인이 생각하면 돼.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조건 가를 가지고 어떤 걸 끌어낼까? 맞아. 곱함수의 연속성. G의 저 극한식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연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곳을 체크를 했고 그건 극한식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 걔가 불연속이 되는 곳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심플하게 곱함수의 연속성을 줬구나. 결국은 얘네를 인수를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고요. 자, 연속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이 안 될 수도 있는 곳, 즉 저 극한식이 문제가 되는 곳에서 fx 빼기 3이 0이구나를 우리는 정돈하자는 얘기야. 그죠? 이게 발상 노트야, 얘들아. 그냥 주구장창 뭐 쓰는 게 아니야. 식을 쓰는 게 아니란 얘기야. 알겠죠? 이런 생각을 거쳐야 되는구나. 그럼 여길 통해서 여기까지는 뭐 했겠어? 저 극한식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해석을 끝냈을 거고, 그치? 걔네가 불연속이 되는 곳이 무엇인지 끝냈을 거야. 그치? 그래서 그 불연속이 되는 곳에서 fx 빼기 3이 0이 된다라는 걸 끝냈을 거야. 여기까지가 됐으면 조건 나로 어떤 걸 끌어낼 수 있는가? 조건 나는 두 개가 0이 되는 곳이잖아. 그죠? fx 빼기 3이 0이 되는 곳. 이미 그거는 가에서 했던 거랑 연계를 해야 되겠죠? fx 빼기 3이 0이 되는 곳을 체크하고, 그죠? 옆에 극한식이 이번에는 뭐가 되는 곳? 그치? 0이 되는 곳. 옆에 극한식이 0이 되는 곳, fx 빼기 3이 0인 값과 연결해야 되겠죠? 옆에 극한식이 0이 되는 곳, 아까 극한식 해석했잖아. 0이 되는 곳을 알아내게 해주는 거야. 그죠? 그걸 체크했으면 걔네들의 구체적인 합이 뭐가 되도록, 그쵸? 7이 되도록 한다를 가지고 7이다라는 값을 가지고 구체적인 뭐야? 근이죠? fx 빼기 3의 위치, fx의 근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찾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fx식을 나조건을 가지고 마지막에 완성을 해주는 거죠. 이해돼? 이게 발상 노트 얘들아. 이거 하는 거야.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으면 22번급, 15번급, 21번급 얘네들 있죠? 이걸 가지고 이걸 하셔야 돼. 알겠어요? 예를 하세요. 만약에 틀을 모르겠으면 지금 이대로 해봐. 알겠죠? 쌤이 한 대로 이대로 해봐. 문제마다 조건이 없는 애들이 있고요. 뭐 극한식이 없는 애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니까 이대로 첫 번째 문제 발상 포인트 개념. 문제를 풀어봐야 알겠지. 이런 걸 요구를 했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저 gx식이었으니까 gx의 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 자, 조건 가로 어떤 걸 끌어낼 수 있었고 조건 나로 어떤 걸 끌어낼 수 있었는지 이런 발상의 순서를 잘 정돈하셔야 되고요. 자, 그때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너희들마다 다 달라, 얘들아.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 나는 어떤 생각을 못했는가가 중요해. 잘 봐봐. 수학에서 가장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수학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어. 방금 이 문제처럼 문제가 있어. 그럼 이 문제를 보고 나는 A라는 생각을 해서 B라는 생각을 거쳐서 C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치자. 좀 심플하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치자. 근데 내가 문제를 읽는데 소위 말해서 저 애들, 난 저 극한식 해석을 못했어. 이해돼? 자, 저 극한식 해석을 못했어. 그리고 저 극한식 해석을 못했는데 가조건을 읽으면서 불연속이 되는 곳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못 잡았어. 그래서 옆에 극한식이 불연속이 되는 상황을 체크해야 된다를 못했어. 근데 잘 봐봐. 어느 정도의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푸는 거구나로 얻어낼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들이 있어. 그치? 근데 이렇게 푸는 거구나를 가지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걸 흡수하지 못하는 문제의 난이도들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정도로 한두 번만 해보면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얘네는 봐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풀어내는 거구나. 우리가 영상을 듣거나 해설을 듣거나 하면서 했어. 그치? 근데 그 정도로는 얘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연계해서 우리가 보통 문제집들이 유형별로 돼 있잖아. 그런 유형을 쫙쫙쫙쫙 해결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고요. 그치?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수학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오답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 내가 수학 문제를 풀었어. 틀렸어. 그럼 이제 영상을 보거나 해설지를 보거나 고민을 해가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건 답이잖아. 이렇게 푸니까 답이 나오니까 이렇게 푸는 거구나는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수학은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돼? 가 안 돼. 그치? 이게 문제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구나로 해결이 돼. 근데 난이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걸 왜 이렇게 봐야 돼를 못 해. 그러니까 저 문제로 치면 저 극한식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극한을 해석하면 되는 거구나로 해결되는 애들이 있고요. 자, 근데 그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대부분의 오답 과정이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해설지나 이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런 거구나 만 하니까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발전이 없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그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발상 노트를 적어보라는 거고요. 그게 뭐 하는 거야?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를 하는 과정이거든. 그럼 잘 봐. 나는 어떤 생각을 못했는가? 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었단 말이야. 그럼 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내가 오답하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푸는구나로는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A에서 B로 넘어갈 때 저 생각을 왜 해야 되지? 소위 말해서 도형에서 보조선 이런 거 있잖아. 보조선이 공식이 있어요. 이러면 무조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지. 그지? 근데 이건 무조건이야. 이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풀이도 여러 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무조건이 아니잖아. 그럼 얘네도 내가 보조선을 내렸어. 내렸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당연하겠죠. 그렇게 풀면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보조선을 못 내렸단 말이야. 그럼 뭘 공부해야 돼? 왜 저기다 보조선을 내리지? 내가 뭐를 보고 저기다 보조선을 내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성질 때문에 내가 문제를 읽으면서 뭐를 읽어서 어떤 생각을 끌어내서 저기다 보조선을 내려야 되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게 왜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못했는지를 잡아내는 거야. 어떤 생각을 못했는지 잡아내서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야. 내 머릿속에다가. 그 왜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해됐죠? 그게 수학 공부야. 왜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수학 공부예요. 왜를 뭐 한다? 만들어준다. 그 이유를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나한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즉 두리뭉실하게 돼. 그래서 사람들이 기록을 하는 거거든. 그쵸? 기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냐면 생각도 얘들아 와전도 되고요. 왜? 우리 그런 거잖아. 말 전달하다 보면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 알지? 없던 말 막 생기는 거 알지? 근데 사람들은 그거가 전달하는 사람들도 전달하면서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걸 모른단 말이야.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뭐냐면 생각이라는 건 생각 속에서 훅 흘러가면 그게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하자는 거야? 잡아주는 거야. 말로써 글로써 잡아주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독서실에서 중얼중얼 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정돈하는 과정을 기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내 생각을 잡는다야.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마다 다 다를 거야. 나는 어떤 생각을 못했는가? 그러면 이 정도는 잘 봐. 저 극한식의 해석이 마구잡이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 극한식의 해석 같은 경우는 뭐 하셔야 돼? 그치? 그냥 한 번만 정돈해보면 이런 식으로 저 절대값의 극한식을 해석할 수 있구나로 정돈할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가족권을 읽으면서 나는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를 읽으면서 불연속이 되는 것을 체크하는 걸 몰랐다라고 하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나는 거기를 몰랐다. 그러면 잘 봐봐.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얘가 여기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런 표현이 조건에 나왔으면 연속이거나 미분 가능이 문제가 생기는 곳이 있을 수 있구나. 거기를 얼른 체크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걔가 연속이 되도록 미분 가능해지도록 만들라는 거구나. 근데 이 문제는 그걸 곱함수의 연속성으로 준 거구나. 이런 걸 나는 체크를 못했으니 이 문제는 그걸 체크하라는 거구나. 그런 걸 생각하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이게 쌤이 말하는 발상 노트인 거고 무의미한 오답 노트를 매번 해봤자 일정한 턱걸이가 될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 되면 턱 걸려. 거기서 치고 올라가는 게 안 느껴질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이렇게 기출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어. 주요 문항에 대해서는 알겠죠? 처음에 못하겠으면 다 하려고 하지 마. 공부는 가랑비에 옷 젖듯 하는 거야. 알겠죠? 소나기가 아니야. 가랑비에 옷 젖듯. 22번, 난 아직 22번 어려워. 20번, 21번 정도만 조근조근 해봐. 그게 모아지면 눈덩이처럼 커져 있을 거야. 알겠죠? 소문처럼. 그래서 원래 공부는 뭐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얘네가 발상 노트고 자, 이렇게 문제들을 조금씩 누적해서 지금부터 푸는 모의고사도 괜찮아. 알겠죠? 다 못하겠으면 내가 지금부터 푸는 모의고사 아니면 난 3개년 해볼 거야. 요 정도. 6월, 9월 수능. 요런 식으로 해봐도 괜찮아. 알겠죠? 자, 쌤이 이제 요거를 들고 온 이유가 우리 친구들 막 현장에서 보면은 아무 의미 없이 노트에 붙여가지고 막 다시 한번 풀고 있고 이러길래 아니, 풀고 냅두면 되지 뭘 또 예쁘게 정리해. 그럴 필요 없거든. 제대로 공부하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들아 확실하게 점수 올려서 우리 꼭 한번 잘 노력한 거 보상을 받아보자 라는 의미로 쌤이 발상 노트에 대해서 갖고 왔고요. 현장에선 자꾸 강조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꼭 이걸 잘 기억해서 자 열심히 수학 내가 요 지점이 안 되는 거거든.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이 생각을 해야만 하는가? 잘 흡수해서 기출문제가 잘 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 봤잖아. 그거 가지고도 한번 해봐. 알겠죠? 그게 연습 시작이 될 거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쌤이 요거는 몇 개의 예시는 자료실이 있을 거야. 쌤 자료실에다가 쌤이 이거 발상 노트 예시라고 해서 올려놓을게. 알겠지? 요거 보고 한번 따라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몇 문제는 쌤이 올려놓겠습니다. 알겠죠? 자, 쌤 영상은 이번 TCC는 여기까지고요. 쌤이 이제 뭐 재밌는 얘기는 자주 못하지만 꼭 공부에 필요한 것들 잘 고민해서 얼른 TCC로 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공하시고 우리 현역 친구들은 기말고사, 적분, 미적분 정말 잘 달려야 돼. 열심히 하시고 쌤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